안녕하세요. 로라입니다. 이번 영상은 AI를 잘 쓰는 사람과 AI를 활용하는 번역가는 다르다에 대한 내용입니다. AI는 이미 번역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. 우리가 AI 번역을 이기겠어요. AI 번역 없이 하는 번역만 하겠어요. 라는 선택을 할 만한 지금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인데요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AI를 쓸지 안 쓸지 이 부분이 아니라 AI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갈 텐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가?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AI 기술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. 프롬프트를 잘 쓰는 법, 자연스럽게 문장을 다듬는 법, 그리고 작업 시간을 줄이는 법,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.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요. AI를 잘 쓰는 것과 AI를 활용하는 것, 이게 같을까? 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데요.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. AI를 잘 쓴다라는 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. 아,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초안 번역문을 빠르게 만드는 사람들, 그리고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, 그 다음에 작업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, 이 부분 다 필요한 능력들이죠. 그런데 이 부분, 이러한 내용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결과물, AI 기술이 만들어낸 이 결과에 집중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. AI 기술을 활용해서 AI가 만들어낸 그 번역문, 이 문장이 현재 문서의 목적에 맞는지 또는 책임의 범위라든지 책임의 역할이라든지 그 책임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을 하는 게 실제 현장에선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. 이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문장의 흐름이 매끄러운가? 자연스럽게 들리나? 이 단계에서 고민하는 것과 방금 언급드린 이 내용, 이렇게 완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, 이 다음 단계, 이 다음 단계는 번역문을 수정하는 단계, 그 다음으로 판단을 하는 단계가 시작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AI 기술이 약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. 회사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. 자연스러워 보이죠?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. 이 문장이 단순히 안내를 하는 것인가? 아니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재량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조항인가? 아니면 여기 문장 안에서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이 문장에서 책임을 흐리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가? 요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.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됐다면 또는 이 질문을 일단 하기 시작했다면 그분은 이제 번역문을 그냥 문장을 수정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구조, 문장 구조, 역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물론 이러한 판단을 하려면 그 전 단계가 있어야 하고 이 문장이 일단 자연스러운가? 이 문장이 적절히 표현되었는가?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
구조를 판단하는 이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그럼 나도 이제부터 저런 질문을 하지 뭐,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단계적으로 그런 구조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이 순서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부분 주의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AI를 잘 쓰는 사람은 문장을 고칩니다. 그런데 AI를 활용하는 사람은 문장의 역할이라든지 이 문장 자체를 검증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판단으로 문장을 검증했고요. 현재 이 문장 안에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고객님의 의도한 바를 반영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는 것이 현재 상황에선 더 적절합니다.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AI를 활용하는 사람이다.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어떤 기술을 쓰느냐, 내가 더 좋은 기술을 쓰느냐,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, 이제 역할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. 예, 과거에는 문장을 정확하게 옮기는 사람이 전문가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은 문장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, 앞으로는 이 AI가 만들어낸 이 번역문, 이 결과문을 통제하고 그 문장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기준으로 문장 표현이라든지 문장을 조정했고 그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역할을 검증자 또는 감독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. 이 역할을 검증한 사람이라고 한번 불러본다면 이 역할이 해야 되는 일은 문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뭔지를 파악하고 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점검한 다음에 현재 문장에서 이러한 위험 요소라든지 중요하게 먼저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전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번역문을 수정했습니다. 또는 검토했습니다. 라고 근거를 남기게 되는데요. 이러한 근거를 남길 때 이 검증자, 이 감독자들이 감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간의 경험치 또는 그간의 계속 기준을 세워가고 있는 그 훈련으로 쌓은 그 기준으로 이러한 판단 근거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. 그런데 핵심은 고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느냐라는 것이죠. 기준이 없이 AI가 만든 문장만 그대로 쓰면 안 되는데 반드시 고쳐야 한데 기준 없이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? 기준 없이 문장을 고친다면 문장이 매끄럽네? 자연스럽게 들리네? 통과. 좀 어색한 데가 있네? 하면 수정. 보통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의 검증을 거칠 것 같은데요. 이 과정에서 원래 따져야만 했어야 하는 이 문장 안에 포함된 내용의 어떤 일부 내용이 그것 때문에 책임의 강도가 약해졌다거나 의미 범위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넓어진다거나 변형된다거나 이 문장이나 이 문장 안에 포함된 어떤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기더라도 좀 전에 검토한 그 기준, 문장이 매끄럽게 들리네? 오케이. 조금 어색하다. 여기만 수정. 이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방금 언급드린 이 중요한 기준들을 놓치게 되겠죠. 검토해야 되는 이 내용들은 기준이 어색한가 안 어색한가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뭔가, 이 문장의 역할이 뭔가, 목적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문장의 기능 부분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. 예를 들어보면 중단할 수 있다와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한된다.
이 두 가지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. 그런데 이 문서 안에 두 가지 문장이 들어간다면 각 문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영어 실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술 번역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성이 '문장을 더 매끄럽게 잘 써내야지.' 이 방향성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. 표면적으로 보기에 자연스러워 보이는지 또는 어색한지 이 두 가지 눈에 겉으 이 쉽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이 문장 밑에 깔려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준을 알아차리고 짚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시기와 지금 이 변화 시대에 훨씬 더 적절한 방향성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판단 기준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장의 기능을 볼 줄 알아야 한다든지 '그럼 이게 왜 필요한 건가?' 이건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라 시장이 그러한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고객이 예전에는 "번역해 주세요." 이렇게 일감을 맡겼다면 요즘에는 이 번역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"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세요."라고 의뢰를 한다는 거죠. 요즘엔 AI 기술이 번역문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번역문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는 고객이 의도한, 고객이 고려하는 그 정도 수준의 품질이 만족되지 않습니다. 고객이 본질적으로 원하고 또 '내가 이러한 것들까지 만족됐을 때 돈을 지불하겠다.'라는 수준이 이 번역 결과물로 인해서 위험도가 커지거나 어떤 문제가 더 생기거나 그러지 않은 그러한 안전성이 확인된 최소한 검토된 그러한 번역 결과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. AI는 문장을 만듭니다. 번역문을 만듭니다. 그런데 누군가는 그 문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AI 기술을 쓰느냐 마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AI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지금 이후에도 AI가 만들어낸 그 번역문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위치에 내가 설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AI가 '번역을 없앤다.'라고 어 보기보다는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 문장을 판단하는 번역문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지금 다 점점 더 나누고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재 번역가 지금 기술 번역 훈련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번역 품질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그냥 문장, 표면적인 문장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문장의 안에 들어있는 문장의 기능, 이 문장의 구조까지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사전 테스트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은 번역이 사라지는 시기라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번역가가 해왔던 이 역할, 이 이름이 달라지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겠습니다. 번역가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다. 그리고 과거에는 기술 번역가 또는 번역가로 불렸지만 앞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텐데 이 역할을 하려면 그전에 기술 번역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역량이 있어야지만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방향성을 생각하실 때 조금 더
명확해지실 것 같습니다. 좀 전에 언급드렸던 사전 테스트는 기술 번역 풀 패키지 수강을 하기 앞서서 최저 그 기준 요건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번역 품질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 마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